자, 이제 수투에 처음 들어가면 이제 미부적분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미분을 배우는 건데, 미분은 배워서 알겠지만 사실은 변화량에 관한 이야기야.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미분에서 하는 거예요. 수학은 사실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함수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변화한다고 보는 것을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극한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수투 이제 내용은 처음부터는 이번 숙제는 거기 그냥 수원 끝까지 푸세요. 알았죠? 그럼 이제 수투는 내 다음 시간부터 풀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한 그냥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아마 수업 선생님이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수업을 맡으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그냥 또 듣자 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럼 이제 극한에 대해서 나오면 x값을 맨 처음에 이제 어디로 보낼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무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한대는 수예요. 숫자야. 숫자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징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수는 수인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수예요. 큰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수를 생각하면 그 순간 이건 무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이상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한대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야 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예요. 우리가 큰 수를 상상할 수 있잖아. 10에 몇 제곱을 막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크고 그거보다도 크고 그거보다도 커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무한대의 영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한대에 대한 연산을 조금 가능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연산에 뭐가 가능한 거냐면 그냥 연산이 가능한 거지 연산에 대한 우리가 대소비교는 누가 더 크냐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대소비교는 몰라. 왜? 대소비교라는 건 값의 크기가 정해져야 돼. 3하고 5하고 누가 더 커? 5가 더 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소비교는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무한대하고 곱하면 무한대 제곱이 되겠죠? 그럼 무한대하고 곱한 거랑 무한대하고 누가 더 클까? 몰라요. 무한대에다가 2배를 했는데 그럼 그 무한대에다가 2배를 한 거랑 무한대랑 누가 더 커? 몰라요.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지 몰라. 그렇지만 이런 연산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0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무한대와 0에 관한 어떤 연산에 대해서 결과를 사실은 맨 처음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뭐냐면 이런 거야. 무한대하고 더하면 얼마일까? 이 무한대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이거를 무한대라고 놓기로 했어요. 알겠죠? 무한대에다 어떤 값을 곱하면 0이 아닌 어떤 값을 곱하면 그냥 그것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3배를 하든 2분의 1배를 하든 뭐 몇 배를 하든 6배를 하든 무한대. 무한대하고 곱하면 이것도 그냥 무한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수는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거야. 하나. 근데 그게 여러 개가 가능한 거죠.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한대하고 그 대신 연산은 가능해요. 무한대하고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 영역에 있을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두 수를 더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가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몇 배를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요. 그냥. 아무리 작은 값으로 아무리 큰 값으로 나누어도 여러분이 큰 값으로 나누어도 얘는 무한대예요. 상상할 수 있는 수로 나누면 그 값은 상상할 수 없는 수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 단 하나 가능해. 0하고 무한대하고 곱하면
0이에요. 알겠어요? 0. 이건 진짜 그냥 이 0이라는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수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수도 0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특이한 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그러면 이 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이 식을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를 어떤 수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것을 무한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화살표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영역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건데 무한대라고 엄청 큰 상태로 가야지만 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걸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쓰죠. 여러분 이것까지 배웠잖아, 그지? x분의 1이라는 어떤 수처럼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x분의 1이라는 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x분의 1에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일단 가봅시다. 1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1이죠. 그렇죠? 100까지 갔으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밑에 분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 1000으로 갔으면 1000분의 1로 가. 그럼 얘는 0.1이고 얘는 0.01이고 얘는 0.001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근데 계속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으로 작아지고 있어? 0에 가까워지는 영역으로 작아지고 있지.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무한대분의 1은 결국 0에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진다. 이게 되게 중요해. 뭐냐면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실제로 0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이라는 것을 0에 가까워지는 어떤 결과값, 사실은 어때?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야. 그치? 근데 수학에서 이런 기호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 이건 왜냐면 연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이 결과치, 이게 상태에서 결과치로 바꿔버리잖아. 라고 하는 게 극한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0이라고 했어. 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0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치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0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가짜형이라고 해요. 0에 가까운 실제 0인데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0밖에 없어. 알겠어요?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0밖에 없기 때문에 0으로 표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0이에요. 진짜 0이 아니라. 우리가 숫자에서 말하는 0은 얘는 그냥 진짜로 존재하는 0이야. 근데 이 0은 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짜 0이에요. 알겠어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0을 쓰느냐 이 0을 쓰느냐 좀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무한대분의 1을 0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가 어떤 수가 되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큰 수라 하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수를 상상할 수 없는 수로 나눠버리면 얘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0은 가짜형이에요. 수학에는 가짜형이라고 안 나와요. 알겠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는 0이 가짜. 이 가짜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가짜형이란 뜻은 상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의 0입니다. 결과적으로 0이 되겠지만 아직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은 0이야. 그게 바로 가짜 0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엄밀하게 0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0 곱하기 무한대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 이 진짜 0이면 0이 되는데 이게 바로 진짜 0이야. 진짜 0은 그냥 0을 무한대로 곱해도 0을 만드는데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의 0은 무한대를 곱하면 얘가 진짜 0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는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0하고 0하고의 관계를 이제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낼 텐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0하고 0하고 더하면 가짜 0이야. 이건 0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0하고 0하고 곱하면 이것도 0으로 계산이 돼. 여러분은 이 연산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연산이 안 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다시 하겠지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얘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더하면 반드시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몰라. 얘는 무한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몰라. 무한대에서 무한대하고 가짜 0을 곱하면 얘도 모르는 상태예요. 알았어요?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이게 사실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죠. 맞아요? 네.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아까 얼마라 그랬어? 이게 가짜 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결과를 몰라요. 마지막 한 가지가 0을 0으로 나누는 것도 몰라요. 알겠어요? 이것도 몰라요. 이 네 가지는 결과 연산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 뭐라고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정할 수 없다.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이 네 가지 부정형이 바로 여러분이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단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잘 알아야 돼? 적어도 연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은 다 찾아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무한대분의 1은 얼마야? 이거 선생님이 0이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0분의 1은 얼마야? 가짜 0일 때. 얘는 무한대예요. 알겠어요? 0분의 1은 무한대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x분의 1에서 x를 0으로 보내봐. 그럼 0으로 보낸다는 건 0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이죠. 근데 0.1을 집어넣으면 0에 훨씬 가까워졌잖아. 그럼 10이 돼요. 조금 더 가까이 보니까 0.01을 집어넣으면 100이 돼요.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커져. 어디까지? 분명히 0분의 1까지 가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갈 거야.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이 이걸 자꾸 놓칠 때가 있더라고. 왜냐면 0분의 1은 너무 간단한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0분의 1은 수학에서 그러니까 간단한 숫자 같은데 이 결과가 무한대가 나오고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연산들은 되게 잘하는데 이 연산을 가끔 가다가 빼먹을 때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산만큼은 정말 머릿속에 확 기억해 놓으세요. 자, 수학에서 반드시 안 되는 게 있어. 아무리 극한이라 하더라도 분모분의 분자 썼을 때 분모가 얼마가 되면 안 돼? 수학에서 분모는 얼마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에 0이 들어가는 수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1대2 0은 진짜 0이야. 알았어요? 진짜 0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분모가 진짜 0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 알았어요? 이거는 극한에 와서도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얘는 진짜 0이라고 해서 가짜 0이라고 그랬어. 가짜 0이야. 그러니까 0분의 1이 가능한 거야. 왜?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상태. 즉 아직 0에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 0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0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0분의 1은 0분의 1에서 이 0은 진짜 0은 들어올 수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미적분 통틀어서도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도 분모에 0이 되는 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럴 때 0은 진짜 0을 의미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극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할 건데